윤태석은 아침마다 전기 주전자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물이 끓는 동안 울리는 기계의 음만이 부엌을 채웠다. 소리가 멈추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그는 다시 버튼을 눌러 물을 끓였다.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는 증기가 허공에 잠깐 흩어졌다 사라지자 태석은 그 증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식탁 위에는 전날 펼쳐놓은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구겨진 모서리엔 커피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옆에 놓인 빈 커피잔 안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태석은 신문을 한 장 넘겼다가 금세 다시 덮었다. 활자들은 읽히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글자를 쫓지 못했고 대신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마주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태석 씨, 요즘도 혼자 지내시죠?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때는 네, 뭐 잘 먹고 있어요. 하고 웃어 넘겼지만 오늘은 그 질문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까지 이상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싶어 리모컨을 들었다가 화면이 켜지기 전 작은 한숨과 함께 다시 내려놓았다. 소리만 요란하겠지. 그는 생각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다. 봄 햇살이 들어오긴 했지만 먼지가 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흐릿했다. 마당에 놓이는 낡은 화분은 흙이 말라 있었고 옆집 담장 위 고양이가 태양을 쬐며 졸고 있었다. 태석은 고양이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허리를 펴려다 순간 근육이 뻐근하게 당겼다. 아이구, 그는 무심코 허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나이 든 몸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을 동작이 이제는 작은 불편함을 동반했다. 커피를 한 잔 더 타볼까 싶어 주전자를 다시 켰지만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식탁 위에 놓았다. 어차피 반도 못 마실 거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조용히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반.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점심이 가까워 오자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다. 오래 입던 회색 점퍼를 걸치며 거울을 보니 자신이 한층 늙어 보였다. 그는 한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밖에 나가야겠다. 갑자기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이 집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현관문 앞에 서서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꽃무늬 우산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 서연화가 예전에 쓰던 것이었다. 그는 잠시 그 우산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이 집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물건은 그대로였다. 이걸 치워야 하나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를 숙였다. 현관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골목길은 한산했고 몇몇 노인이 담벼락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태석은 그들 옆을 조용히 지나쳤다.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사람들 틈에 섞이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편했다. 그가 지나가자 채소가게 주인이 태석 씨, 오늘 반찬은 뭐 해 드실 거예요? 하고 물었다. 태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대충 먹을 거예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시장 끝자락에 이르자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코끝을 스쳤다. 태석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작은 골목이 있었고 골목 끝에 간판이 눈에 띄었다. 바닷가 인근의 해산물 포차였다. 파란색 간판에 희미한 전등이 낮에도 깜빡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그 골목이 오늘은 유독 눈에 밟혔다. 그는 잠시 간판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서 작은 저항이 느껴졌다. 별일 없겠지.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는 조심스레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도 별다를 게 없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람이 한결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작은 전등이 깜박이며 반짝이고 있었다. 태석은 그곳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시장에서 우연히 바닷가 쪽 작은 포차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평소엔 지나치던 길목인데 오늘은 발길이 그쪽으로 향한다. 포차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노란빛을 흘리고 있다. 태석은 문간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순간 잠깐 머뭇거림이 스쳤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노인 식어버린 커피잔이 떠올랐다. 손도 대지 않은 잔에서 퍼지던 씁쓸한 냄새가 마음에 남아 있었다. 혼자 마시는 따뜻한 건 이제 싫다. 그 생각이 문득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포차 내부는 오래된 달력이 벽에 삐뚤게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이 놓여 있었다. 비닐 의자는 살짝 삐걱였지만 어쩐지 아늑했다. 사람들은 몇 테이블에 흩어져 앉아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았다. 어서 오세요.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은정이었다. 앞치마에 소매를 걷어붙인 그녀는 바쁜 손놀림에도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다. 태석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입니다. 네,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태석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다. 은정이 메뉴판 대신 직접 다가와 물었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따뜻하게 드실 거면 조개국 추천드릴게요. 태석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개국으로 주세요. 은정이 돌아서며 조용히 덧붙였다. 금방 끓여 드릴게요. 너무 늦진 않으실 거예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조개국이 그의 앞에 놓였다. 태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은정이 테이블 위 소주병을 돌려 그가 잡기 쉽게 놓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태석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의 눈길이 이렇게 오래 머문 건 오래전 일이었다. 소주 한 잔 드릴까요? 은정이 물었다. 네, 그럼 조금만. 은정은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고 조용히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따뜻한 거랑 같이 드세요. 몸이 금방 풀려요. 태석은 잔을 들며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포차한 공기가 묘하게 편안했다.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가 흐릿하게 섞였고 옆 테이블 손님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태석의 귀에는 은정의 낮은 목소리만이 선명했다. 은정은 다른 테이블을 돌며 일했지만 때때로 그의 자리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태석은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국물은 뜨겁고 부드러웠고 조개살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조금 후 은정이 다시 그의 테이블로 와 국을 한 번 더 덜어주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태석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태석은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잠깐 고민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계산을 하고 문을 나섰다. 저녁 바람이 불자 포차 문 위 작은 전등이 깜박였다. 태석은 몇 걸음을 옮기다 말고 뒤돌아보았다. 포차한 은정이 다른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태석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 비 내리는 저녁. 포차 유리창에 물방울이 흐른다. 태석은 젖은 어깨를 털며 자리에 앉는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오늘 아침 허리를 펴다 느꼈던 뻐근한 통증이 다시 떠올랐다. 몸도 마음도 오래 굳어 있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국물 그릇을 바라보았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국 끓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은정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태석은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위안을 느꼈다. 집에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젖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은정이 따끈한 수건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젖으셨네요. 이거로 닦으세요. 태석은 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포차 안은 오늘따라 한산했다. 비가 내리는 바람에 손님은 몇 명뿐이었다. 은정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지만 태석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짧은 시선을 보냈다. 태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술잔을 채웠지만 입에는 대지 않았다. 조용한 시간이 한동안 흐르다. 은정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은 표정이 태석은 잠시 주저하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40해를 살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친구랑 가버렸습니다. 그의 말끝이 작게 떨렸다. 은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태석은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죠. 은정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했어요. 태석이 고개를 들었다. 제 친동생이랑 제 남편이 5해를 그렇게 지냈어요. 뒤늦게 알았죠. 그때 다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정리하듯 차분했다. 태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그 정적이 어쩐지 편안하게 느껴졌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이 전해지는 듯했다. 은정이 작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조개 껍데기를 치웠다. 깨진 조개 껍데기가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껍데기를 치우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들어줬네요. 태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술잔을 들고 한 모금 삼켰지만 그 맛은 쓰지 않았다. 포차 안에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태석은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걸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포차 안을 바라보았다. 은정이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잠시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작은 미소를 보냈다. 태석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문을 밀고 나서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늦어름 저녁. 포차 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비친다. 태석은 오늘따라 자리에서 계속 손을 꼼지락거리며 어색해한다. 그는 며칠 전 은정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떠올렸다. 이 가게는 늘 혼자 버텨야 하니까.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 오늘따라 그 말이 더 크게 울렸다. 포차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었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태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개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은정을 흘깃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히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내고 있었지만 땀이 맺힌 이마를 닦을 틈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맞물렸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그때 옆쪽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두 남자가 은정을 향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 테이블에도 좀 와서 같이 앉아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장사하면 한 잔쯤은 해야지. 다른 남자가 웃으며 술잔을 책상 위에 3개 내려쳤다. 같이 앉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손님이 부탁하는데 한 잔만 따라줘도 되잖아. 은정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에이, 야박하네. 그럼 그냥 웃기라도 해줘요. 이래서 장사가 되겠어. 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한동안 참으려 애썼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빈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태석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포차 안을 울렸다. 은정이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태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한테 손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둡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태석을 돌아봤다. 뭐야? 이게 주인도 아닌 사람이 왜 끼어들어? 태석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적당히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둡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 남자가 태석을 밀치듯 다가오려다. 다른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됐어. 나가자. 재수 없네. 그들은 욕을 내뱉으며 계산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포차 아는 순간 정적에 잠겼고 다른 손님들도 잠깐 그들을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다. 은정은 바닥에 깨진 접시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한동안 바닥을 바라보다가 태석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누가 제 편 들어준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치진 않았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은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깐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등이 깨진 조각에 스칠까 걱정스러워 보였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바닥을 정리했다. 깨진 조각이 하나둘 바구니에 담길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은정이 마지막 조각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다. 이런 일 혼자 감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태석은 짧게 미소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포차문 다들 시간이 가까워오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태석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은정은 마른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태석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도 오세요. 가을 끝자락. 공원 벤치에 낙엽이 흩어진다. 태석은 약간 주름진 손으로 벤치를 닦으며 은정이 앉을 자리를 만든다. 그는 벤치를 닦으면서 며칠 전 포차에서 은정이 국물을 더 덜어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벤치를 닦고 있는 자신이 새삼스럽게 어색했다. 공원은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에 잠겨 있었다. 부산 기장군의 작은 솔빛공원. 멀리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잎이 바스락거리며 벤치 주위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고 벤치에는 연로한 부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은정이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 작은 종이봉투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태석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은정이 벤치에 앉으려 하자 태석은 닦아둔 자리를 가리켰다. 여기가 덜 차가울 거예요. 은정이 웃으며 앉았다. 세심하시네요. 그녀는 종이봉투에서 떡 2개를 꺼내 태석에게 건넸다. 도시락이라 하긴 민망하지만 오늘 아침에 싸봤어요. 태석은 떡을 받아들며 잠시 웃었다. 손이 많이 가셨겠네요. 그냥 간단히 만든 거예요. 맛없어도 괜찮죠. 맛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은정은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라 주었다. 따뜻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태석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이렇게 같이 앉으니까 좋네요.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석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촉촉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다. 그는 은정의 옆모습을 살짝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조금 후 은정이 가만히 태석의 팔에 팔짱을 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태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혼자 왔을 땐 늘 적막했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은정이 나지막이 말했다. 태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보네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벤치 옆 은행잎이 소리를 냈고 멀리서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은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태석 씨, 지금은 괜찮으세요? 태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유자차를 내려놓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는 조금 나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은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슬슬 가야겠네요. 태석도 따라 일어났다.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나무잎을 밟는 소리가 발끝에서 작게 났다. 공원 출구에 다다랐을 때 은정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엔 제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첫눈 내리는 겨울 저녁, 포차문 앞 골목길. 태석은 문 닫는 은정을 기다리며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긴다. 그는 조용히 서서 오늘 하루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 이곳을 찾던 날, 문간에서 주저하며 발을 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랑은 다르네. 이제는 기다리는 쪽이 됐으니 맘 한구석에서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포차 안에서는 은정이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골목길은 조용했다. 눈송이가 서서히 쌓이며 그의 어깨와 머리를 덮었다. 태석은 눈이 내려앉은 소리를 들으며 잠깐 손등을 털어냈다. 포차 문이 열리며 은정이 나왔다. 그녀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눈 구경도 하고 좋았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눈인데 참 조용히 오네요. 그러게요. 이 골목이 이렇게 고요했던가 싶네요. 그들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길에는 발자국이 거의 없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한동안 걸음을 옮기다 태석이 잠시 멈췄다. 은정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은정씨 덕에 요즘은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은정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으며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태석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포차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끝에서 은정이 갑자기 멈춰 그의 옷깃을 정성스레 털어주었다. 추우시죠? 눈이 많이 쌓였어요. 태석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간판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부드럽게 번졌다.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따 따뜻한 국물 한 잔 같이 드실래요? 오늘 같이 추운 날엔 뜨끈한 게 최고니까요. 태석은 은정의 손을 살짝 쥐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죠?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 바닥에 남는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두 사람이 포차 간판 불빛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며 눈 속에 나란히 발자국을 남긴다. 윤태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벗어놓은 신발 위에 얹힌 눈이 이미 반쯤 녹아 있었다. 문을 닫으며 그는 느꼈다. 오늘 하루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는 조용함이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조금은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의 마음은 적막하지 않았다. 은정과 나란히 걸었던 골목길, 손끝에 닿던 그 온기, 눈 위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자꾸 떠올랐다. 그것은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너무도 귀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렸지만 그 소리가 오늘은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정한 리듬이 위로처럼 들렸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작은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곤 한다. 허리가 당기거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숨이 가빠오는 순간에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랜다. 태석도 그랬다. 그러나 은정과 함께 걷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작은 불편함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가 작은 미소로 건네던 한마디, 고마워요라는 말은 태석의 마음을 수십 번 위로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서로를 돌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고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있었다. 이제는 상처를 혼자 품지 않는다는 것. 작은 통증도, 사소한 외로움도 둘이 함께 나누며 덜어낼 수 있었다. 태석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은 큰 사랑보다 작은 돌봄에서 더 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은정이 내밀던 따뜻한 수건 한 장, 조심스럽게 털어주던 옷깃, 저녁에 함께 마신 국물 한 그릇이야말로 오래도록 그를 살게 만드는 힘이었다. 몸은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늦게 찾아오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저녁마다 은정과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오래 참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용한 보상. 누구에게도 크게 자랑할 수 없는 작은 행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었다. 태석은 여전히 아침마다 허리가 조금 아팠고, 은정은 여전히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그 아픔을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치유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은 결국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창문 너머로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태석은 조용히 웃었다. 오늘 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데워주었다면 조용히 미소 지어주셔도 좋고, 댓글에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표시가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늦은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셔도 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